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 김하늘 양 사건. 하늘 양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사건 이후 재발을 막겠다며 다양한 정책과 또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주엔 현직 교사들이 지금 추진 중인 이른바 하늘이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관련 내용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건 이후에 학생, 학부모, 우리 교사들 충격이 워낙 컸을 테고 지금도 그렇죠.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가르치던 학생을 잃었다라는 슬픔이 학교 현장을 굉장히 크게 감싸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여러 사회적인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국회가 지금 하늘이법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교사를 교육 현장과 혹은 학생과 분리시키자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인데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우울증만으로 지금의 범행을 일으켰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학교 현장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학교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다 하면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범죄 자체가 학교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직업이 교사였다라는 것에 더 많이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이 밖에서 범죄를 일으켰을 수도 있고 학교는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외부 출입자들에 의해서 사고가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 학교의 안전 자체는 오랫동안 교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질환자, 특히 이제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학교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인리 법칙이 좀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간 교사들이 그 부분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수년간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큰 사건이 있었다 하여 결코 이 부분을 축소시켜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콕 집어 얘기할 수 없다는 건데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범죄를 일으킨 그 예. 당사자 자체가 교사였다라고 해서 너무 학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예. 이것은 학교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도 폭력 성향을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지 네. 직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좀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직업과 판단을 하고 장소에 있습니다. 너무 한정되고 지금 네. 쏠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사노조에서 하늘이법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 도입에 관련해서 88%가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반대한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다른 직업군에서 예를 들면은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 정신질환에 대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네. 그 대신 그것을 취업을 하는데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다들 반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취업을 하거나 추가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제한을 둔다거나 배제를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러내기 위한 거다. 네, 교사들도 반대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홍 글씨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질환을 가진 것이 결코 숨길 일도 아니고 오히려 감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뀐 상황에서 뭔가 그냥 박아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계속 우울증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예. 사실 대부분 전문가가 말씀하시듯이 우울증은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양상을 별로 띠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우울증이라고 해버리게 된다면은 우울증은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포함이 되어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진료를 피해버려서 네. 예방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오히려 기피하게 됨으로써 본 취지와 상관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득보다 클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학생 보호나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에 이제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를 하거나 또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의 학생이나 학부모를 그 위원으로 두도록 하는 이 안에 대해서도 좀 반대 입장이라고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뭐 교육에 지장을 준다거나 했을 때 뭐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 대전의 이 학교의 경우에도 교육청까지 보고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러니까 시스템의 부재라기보다는 예. 시스템이 작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가라고 다시 이제 질문을 해본다면은 사실상 그거를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겨둔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교사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예. 뭐 단순하게 교원 평가 같은 것에서도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 있는 누군가의 직업을 예. 좌지우지할 수 예. 있는 부분에서 비전문가가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것만으로도 교원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짓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범위를 어디까지 적절하게 나눌 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계속 방송에서는 우울증이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저희가 볼 네네. 때는 이 범죄자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것이지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그 논리 비약이란 거예요. 네, 그 잠재적인 부분에서는. 범죄자로 예.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알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쭉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양 사건의 그 피의자가 교사이다 보니 그 부분에 너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는 사실 이제 뭐 교사만 있는 게 아니죠. 행정부터 여러 가지 시설 유지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그 대상자를 학교 전체로 넓히는 부분에 대한 논의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도 문제가 예.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인권 침해 요소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예. 넓힌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네. 배제를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늘법이 조속히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듯 하나 그러나 그 사이에서 실무적으로 따져보고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 법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대책이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폭력적인 성향, 공격적인 성향으로 공동체를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뭐 교사라든지 뭐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한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 앞서 예. 말했듯이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환자들,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케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교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학교 안전망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지난해 늘봄 학교가 되면서 학교에 이제 밤늦게까지 어린 아이들이 남게 되는 예.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게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고 큰 공간입니다. 예. 오픈된 곳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개방된 장소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특정한 공간을 누구 한 명이 인원이 추가된다, 예. 뭐 SPO가 추가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에 조금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생기는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지나치게 또 지금 학교와 교사라는 부분의 포커스를 지나서 좀 더 사회적인 근본적 함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부산교사노조 김하나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